자, 여러분, 제 2강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들은 학생도 아시겠지만 뭔지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전공 역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찾고 여러분들의 무기를 대학의 입학사관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제 2강 로드맵 계획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시작을 하신 거예요. 로드맵이 뭐냐? 이제 로드맵이라는 게 뭐냐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교재를 보시면 로드맵이라는 것은 길을 가는 지도라는 얘기죠. 큰 지도 이런 얘기예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기획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처음에 계획한다고 해야 될까?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는 이 비교과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내신이 좋아 1등급, 1.1등급, 1.2등급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꿈이 또 서울대일 거고 또 서울대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속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 무슨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국영수처럼 교과서가 있어서 문제를 풀고 챕터별로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짜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나한테.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래서 기획하고 계획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반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장 중요한 게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대학에 합격해야 돼. 여러분들.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합격을 못했다고 해도 그동안의 과정이 다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관관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편입한 것들이 조금씩 성장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입학사관관제가 원하는 그런 학생으로 돼요. 근데 성장하는 것도 좋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편협한 시각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창의적인 학생으로 바뀌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권현 선생님한테 뭐라고? 오리엔테이션 때 뭐라 그래 선생님이? 대입이다 라고 얘기했지. 대학교 가는 방법이다. 그러면 준비해서 붙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학과에. 그렇지?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까지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무슨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보로 어디를 이렇게 걸어간다. 오랜 길을 걸어간다. 순례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볼 때는 순례의 길이 맞습니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순례자처럼 묵묵히 찾으면서 길을 가야 성공하는 전형인데 그러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겠지.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고 가잖아요. 그죠?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드맵 계획 첫 번째 시간에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합격하는 전공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도인 로드맵이 필수다. 로드맵이 뭔데? 로드맵은 큰 그림 혹은 지도 좌표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 근데 이건 사전적 의미고 로드맵은 여러분만의 로드맵입니다. 1번부터 100명까지 학생들이 쭉 있어요. 로드맵이 다 다릅니다. 로드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고유한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작년, 재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선배의 얘기를 알고 있다. 그 선배가 어떻게 해서 대학 간지를 알고 있다. 그걸 따라하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학생과 여러분 다릅니다. 그 학생의 스펙과 로드맵과 그 학생의 이야기를 따라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방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따라해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유일한 only one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로드맵을 짜야 된다. 자, 세부적인 전공 역량을 그려낼 수 있는 로드맵이라는 내비게이션,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이 장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신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찾아와서 10년 동안 선생님이 입학사정관제 시절부터
서울권 대학에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로드맵 구성 단계에서 이거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여러분들 기업을 가면은 대표, CEO도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는 뭐냐면 그 기업의 대표지. 근데 기업이 매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대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뭘 해야 될까? 기업에서 대표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방향을 지시하는 겁니다.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그러면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가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가 혼란스러우면 외부에서 기업들의 그런 방향성만을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연봉이 높아요. 그리고 다른 직원처럼 그 회사에 상주하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개의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꽤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 가치가 뭘까? 방향성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고 한 몇 시간 만나서 방향성만 제시하고도 억대의 연봉을 법니다.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요. 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지 길이 나오고 이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데 그 방향이 아니고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산길로 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권효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로드맵 구성이 중요하다. 이미 이 로드맵 구성 때 이미 어떻게 돼? 합격의 승패를 따지면 80% 이상이 이미 이 로드맵 구성에서 갈려요. 승패가 결정됩니다. 왜? 방향성을 맞게 로드맵을 짜면 이제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야. 근데 행동으로 아무리 옮겨도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미 그 게임을 해보나 마나기 때문에 그만큼 로드맵 구성에서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이 낮은 학생들도 서울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방향성 제시를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자, 그럼 방향성을 찾는다. 이제 로드맵을 만든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될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추리물 보면 형사 콜롬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서 단서들을 갖고 단서들을 융합해서 조합해서 큰 그림 실체를 찾아가는 겁니다. 추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로드맵을 짜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는 어디에 있다? 너희들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제가 무슨 그런 키를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마치 그것이 무슨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전유물인 듯하게 지금 이렇게 잘못 포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했어요. 지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공부를 잘해도 좋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소중한 여러분들의 잠재 가능성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들을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것들이 발화가 안 됐을 뿐이야. 그거를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게 승화를 시키고 캐내서 여러분들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로 여러분이 대학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 본인만의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야기의 대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기본이 뭐야?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가장 기본이 뭐야? 뭐야? 쌀이지. 빵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뭔데? 밀가루지. 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 원재료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입시 전형이다. 몇 년 전에 내신 1등급 학교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특목고 이 아이가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왜 찾아왔냐면은 대학을 떨어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재수생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학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참 황당하다. 아니 우리 아이는 이름만 대면 다 아예 그런 고등학교에서 내신도 1등급이고
스펙도 굉장히 많이, 뭐 학생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했고 수상도 굉장히 많이 실적을 갖고 있는데 서울대가 아닌 그 밑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도무지 우리 아이가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으니 선생님이 보시고 떨어진 이유를 좀 알려달라. 근데 이제 여러 군데 컨설팅 기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 학생은 떨어질 애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뭐 심오한 어려운 표정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 학생의 생기부 자소서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학생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했어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스펙도 굉장히 뛰어났고 공부도 잘했지만 이 학생은 본질적인 본인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너 무슨 학과 갈 거야? 의대 갈 겁니다. 자, 의대를 너는 왜 가고 싶고 의대를 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중요한 건 너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너의 전공 역량을 만들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은 거기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대만 가고 싶었고 어머니가 시켜서 봉사했고 봉사해서 어떤 걸 너 느꼈니?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책을 읽었어. 너가 이런 의대에 가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책을 읽었니? 아니, 그냥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니까 책을 읽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변화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본인 스스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스펙만 쌓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여러분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펙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수상 실적까지는 못 쓰지만 수상과 관련되어 있는 과정을 쓸 수 있어요.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내가 대학을 가는지 알고 있는데 처음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리엔테이션 시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 가장 중요한 게 과정이라고 해서 과정. 결과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의 전형이야. 내가 얼마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착실하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 안에는 이야기가 있고요. 과정 안에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고 과정 안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과정 안에는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판단하는 입학사원관들은 이걸 보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벌써 이런 결과를 내고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게 아니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잡아가세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인만의 이야기를 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질적인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근간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잡아야 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전형이다. 나의 장점에 대해서 고민해봐요. 내가 뭘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인지, 내가 너무나 어렵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친구들한테 이유도 없이 왕따를 당했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정말 괴로워. 이런 어떤 지금의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 창의적인 학생들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고 나는 앞으로 이런 경험이 있으니 다시는 다른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갖지 못하게 아이들의 심리를 상담해주는 심리상담사가 되겠다. 심리학과에 가서 이렇게 승화시키는 학생이 있을 것이지 아닌 학생들은 어떻게 그냥 너무나 세상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내려놓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인이 아니고 어떤 거야? 앞으로 굉장히 희망과 꿈이 있는 어떤 애들이야? 청소년들이야. 청소년들 때는 고통과 고난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이겨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현장에서 학교에서도 만나고 또 아카데미에서도 만나고 선생님 저는 너무나 잘하는 게 없는데 이 잘하는 게 없는 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너가 잘하는 게 없으면 못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예 선생님. 못하는 것까지도 너가 뭐가 돼? 너의 승화점이 될 수 있고 너의 어떤 재능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어떻게 재능이 돼요? 아니야.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두렵고 나는 못한다고 단정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만의 소중한 가치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니까 그걸 지금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처음에 캐치해낼 때는, 만들 때는 자신의 장점,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그 다음에 정확한 입시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런 무형의 어떤 주관성을 갖고 이 주관성을 객관성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거야. 내가 S대에서, 서울대에서 어떻게 뽑고, 연세대학교에서 어떻게 뽑고, 연세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고,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뽑고,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다르고,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다르고, 중앙대는 어떻게 다르고, 정확한 입시 포지셔닝 안에서 본인의 주관성이 객관성을 만나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대학 가는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이, 내신이 좋은 학생들, 또 내신이 좋고 내신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의 장점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 공부만 시켰다면 지금은 아니야. 내신도 좋고 그렇게 비교까지 잘 돼 있어. 그럼 이런 학생들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더욱 치밀한 본인만의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참 학생부 종합전형은 순례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내신 4등급, 5등급, 3등급짜리가 무슨 서강대 들어가고 중앙대 들어가고 경대 들어갔다니까. 이거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적이 아니야. 다 어려운 수능보다 어떻게 보면 몇 배로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붙는 거야. 그런 애들이 붙는 거야. 이 애들은 정말로 몇 배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그것도 몇 년 동안, 2년 반 동안, 2년 동안 하면서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신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도.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가 내신이 조금 안 좋을수록 더 정확한 학생부 종합전형 로드맵에서 이야기 구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승패는 그 이야기를 계획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미 70%가 결정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선은 전공을 정해야 돼요. 대학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문의 전화가 오세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아, 우리 학생은 지금 어느 대학의 무슨 과를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내신이 안 좋아서 대학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이미 전공과 대학을 어떻게 해야 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올바른 합격 방법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쓸려가듯이 가다가 이거 아니면 아닌가 봐 하다가 전공이 또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못 가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보면 제 학생들 장래 희망 적는 난이 있죠. 물론 청소년기 때는 장래 희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뀔 때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 근데 내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열심히 아동을 봉사를 했어요. 복지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간호사는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가 생각이 바뀌는 거야. 병원에서 몸이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건데 사회복지사가 되면은 이 병원에서 몸이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또 몸이 아프지 않은 많은 아이들,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아. 그럼 이 아이는 2학년 때는 간호사가 꿈이었지만 그 간호사라는 어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꿈이 사회복지사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꿈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장래 희망란이 자꾸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어떡하냐. 이게 불이익이 없냐인데 의미가 있게 바뀌는 거는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들쑥날쑥하게 뭐 교사했다가 여기는 무슨 뭐 화가했다가 갑자기 와서 역사학자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고 하는 건 중요한데 꿈은 바뀔 수 있다. 청소년 때는 충분히 꿈은 바뀔 수 있다.
꿈이 바뀌는 건 뭐가 돼야 되냐?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방법은 전공과 대학을 정하고 이 전공과 대학에 맞는 본인의 이야기를 정하고 이야기가 정해지면 뭘 하냐? 이야기를 꾸준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에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증명하는 거야. 누구한테? 입학상관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데 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영역이 넘겨서 쓸게요. 영역이 생기부에 들어가는 영역이 이건 좀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할 건데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7대 창제활동이라는 것 속에 들어갑니다. 7대 창체 활동. 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생활기록부가 있으면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없으면 가서 하나 띄워와서 봐요. 생활기록부를 쫙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수상 실적에 대한 난이 있을 것이고, 그죠? 진로 활동이 있을 것이고, 자율활동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 독서도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동아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세부 특기사항, 교과 특기사항 있지? 세부 사항이 있을 것이고, 동아리, 독서. 일곱 번째, 수상, 진로, 자율, 독서, 동아리, 교과. 내신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교과 부분이 있을 것이고. 7대 창제활동이라는 이 부분 안에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예를 들면 나는 경영인이 될 것이다. 경영도 많지 여러분들. 뭘 해서 왜 너는 경영인이 될 것이냐? 저는 경영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어요. 너는 근데 경영인이 돼서 뭘 알릴 것이냐? 제가 관광 쪽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은데 제가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 공장에서 제가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는데 막걸리도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막걸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알리고 싶냐면 막걸리를 모태로 한 막걸리 호텔을 건립을 해서 우리나라의 막걸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그 학생만의 뚜렷한 동기와 꿈이 생성이 됐고 아직 그것이 무르익거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이 학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학생만의 이야기가. 막걸리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막걸리 호텔을 운영하는 우리가 CEO가 되기 위해서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계부가 있지요. 수상, 진로, 자율활동, 독서, 동아리, 교과 세부 특기사항 등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막걸리를 모티브로 한 막걸리 호텔을 경영하는 미래의 CEO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생계부 안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공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뒤에 가면 이제 스토리텔링 그 뒷부분에 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사실은 가장 재학생들한테 중요한 거는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간혹가다 얘기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소서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소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소서는 생활기록부에 근간이 안 돼 있으면 자소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소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 놓고 자소서는 그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내는 게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재학생들은 생계부가 첫 번째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고, 그다음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이제 부분에서는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걸 제가 또 똑같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인과 연관된 세부 아이덴티티를 결정했어요. 꿈과. 그 다음에 본인의 꿈과 부합하는 맞는 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내가 되고 싶은 꿈과 관련된 세부 전공을 정했어요. 경영도 마케팅을 갈 것이냐, 인사 조직을 갈 것이냐, 경영도 많습니다. PR을 갈 것이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정하는 거야. 의대를 가는 학생도
성형외과 전공으로 갈 것이냐. 이제 전문의가 될 때 물론 나눠지는 건 한데 이야기를 정해서 구체적인 전공 역량을 교수님과 학생 그 입학사관들한테 보여주려면 의대도 이야기를 국소적으로 정해서 가야 됩니다. 성형외과에 대한 전공 역량을 만들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정형외과에 대한 걸 갈 것이냐. 아니 많지요. 뭐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걸 연구하는 기초의학 부분으로 갈 것이냐.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의대도 됐건 경영이 됐건 문화 콘텐츠가 역사가 됐건 모든 학과가 다 컴퓨터공학과가 됐던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 1차 서류에서 여러분들이 탈락이 결정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정말 팁을 드리면 잘 들으세요. 조금 더 가시화되고 조금 더 입학사관관들한테 보여주기 쉬운 걸로 만들어. 예를 들면은 정형외과를 간다. 아니면은 의대도 어떤 수술하는 서전이 되고 싶을 때 이 수술하는 과정 같은 것들은 솔직히 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걸로 갖고 만드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립니다. 자, 전공을 정했어? 그러면 본인의 전공 역량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자신만의 학생부 종합전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야기를 어떻게 푸냐? 생기부로서 이렇게 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로드맵 1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찾고 그 이야기에 맞는 학과를 정하고 그 학과와 전공에 맞게 본인의 전공 역량을 만드는데 이제 다음 강에서는 그러면 전공 역량을 만들어서 대학에 합격한 실제적인 사례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전공 역량에 매칭시키는 기술, 방법들 조금 더 심화된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로드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든다? 자기만의 이야기는 어디에 시작되냐?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 여러분들에서 시작되는 게 자기만의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앞으로 뭘 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고민이 있으면 이 고민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내가 장점이 있으면 이 장점을 어떻게 더 개발해서 남을 돕고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결론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결론을 갖고 저는 이제 3강에서 로드맵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시간에 만나서 더 그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렇게 끝내고요. 저는 제 3강에서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